우리 교재 107페이지. 근대 사회의 아동복지 파트에서는요, 우리나라 근대 사회에서 이제 아동복지의 발전을 살펴보면 외국 선교사들의 기여한 바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1854년에 파리 외방 전교회의 신부님이 계시는데, 조선 영해회에서 설립하여서 버려진 아이들을 교우집 위탁 양육하는 최초의 아동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885년에 프랑스 신부 플랜스가 이제 영해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23명의 고아를 돌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플랜스 신부는 프랑스의 성형회 본부에 수녀들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1888년 4명의 수녀가 최초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그 운영을 맡게 되고요. 도착 후 수녀들을 종현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명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여와 집 두 채를 고쳐서 정동의 수녀원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구 을지로 일가 부근이라고 하는데 곤당골이라고 해요. 그것이 지금도 을지로가 좀 그러긴 한데 그때도 이렇게 을지로 정동 이쪽에 이제 그런 고아원을 설치했나 봐요. 이제 강주 내려온 지 한 13년 됐는데 저도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주교의 고아원을 인수받았고 이때 이제 고아의 수는 남아가 80명, 여아가 65명이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언더우드라는 옷 브랜드가 있었는데 선교사 이름이 언더우드입니다. 1886년 고아들을 대상으로 예수학당, 구세학당을 시작으로 이것이 경신학교의 시작이 되고 1892년에 영국인 선교사가 고아들을 대상으로 양육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5년에는 이피라에 의해 경성고아원이 설립이 되고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경성고아원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재생원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1921년 총독부 내무국에서 사회과가 신설되면서 고아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1939년까지 전국에 60개의 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1921년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태화사회관이 설립이 되고 태화진료소를 중심으로 아동건강진단, 가정방문을 통한 위생교육, 육아법 보급, 빈곤 아동을 위한 타가사업, 무료 목욕사업과 우유급식사업이 실시가 되고요. 1923년에는 불안걸식 아동이나 고아원을 위한 구호시설을 법제화하여서 조선 과마령, 또 194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부족 관련 법규를 할 수 있는 조선 구호령이 제정이 되고 이는 65세 이상의 노세자나 13세 이하의 아동과 임신부 등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법령은 사회복지적 관점의 법령이라기보다는 일제시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통제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이고 더구나 전쟁으로 인해 법령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실제 구호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공적 차원의 구호 활동보다는 아동의 권리 형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소년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소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천도교의 소년 운동을 들 수 있고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조선 소년 운동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공약 3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 운동을 어용단체 출현과 내부의 계파 분열 등으로 인해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멸되기도 하죠. 아동 문학 운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소파 방종환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제대로 인권을 인정받지 못한 아동의 비참한 현실을 타파함과 동시에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아동 문학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마에송은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극단 동호회를 조직하여 순회 공연을 하였고 1922년에 문학클럽인 노파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창작 동화를 발표하여 동화구연을 통한 아동 문학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어린이 헌장비 건립에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발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강소촌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기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석중의 꽃길의 잡지를 발간하여 동요 창작과 보급에 힘썼고 1951년 윤석중의 아동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색동의 창단 멤버인 윤구경은 동요단체 다알리아회를 조직하여 반달, 설날 등과 같은 많은 동요를 창작, 보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사회의 아동복지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은 1961년에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또 1981년과 200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호적 복지 단계는 이제 196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 1960년대까지 아동복지는 사회 구호적 복지의 특성이 강화하였고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은 일제강점기나 또 미군정 시대의 것을 답습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전쟁구와 극빈아동, 기아와 미아를 대상으로 민간기관이나 외국 원조를 주요 재원으로 한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게 됐지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요보 아동을 위한 복지는 시설 수용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1945년 이제 42개소이던 아동시설을 이제 1959년 475개소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용시설 수와 수용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수용시설의 질은 열악한 상태였고 이에 정부에서는 1950년 후생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시설의 설비 강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또한 1949년에 교육법,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위하여 불우아동을 위한 초보적인 규정과 사업을 선보이고 이 시기에 국가주도적인 전문적 아동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독교 아동복리회, 선명회 등의 민간기관이나 외국 원조를 중심으로 요보 아동을 위한 구호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죠. 이러한 특성은 혼혈 아동을 위시한 고아 해외 입양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전쟁 고아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우리나라의 혈통 중시 사상이 맞물려 홀트 아동 복지회나 국제사회 봉사회 등을 중심으로 고아 해외 입양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는 이제 1955년 8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홀트 양자회를 설립한 것에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972년 재단의 명칭은 홀트 아동 복지회로 개칭을 하였고 이후 국내 입양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업무, 미혼모 상담 업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게 되면서
1957년에 5월 5일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이제 기초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고, 어린이 헌장의 이념은 아동복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아동 애호 사상의 함양에 정부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의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 단계에서 이제 1961년에 1980년대까지인데요. 1961년 아동복지법에 대한 제정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선별주의적 복지 단계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복리법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가마령과 또 조선 구호령에 기초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 법은 1952년에 발족한 아동복리위원회에서 아동복지기초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사회부의 동법의 입법화를 건의한 것이 모태가 되고,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법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최초로 명시한 것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했던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다양한 복지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아동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1961년에 아동을 비롯한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법, 시설 아동을 위한 고아의 후견 업무에 대한 법률,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아동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시설보다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가피하게 가족과 살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가족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2년부터 정부에서는 위탁보호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1976년부터 추진해온 국내 입양사업과 불우아동 건전 육성 대책은 바로 이와 같은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양년회로 하여금 시설로 수용된 아동을 국내 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복지시설의 수나 시설 수용 아동 수가 감소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탈시설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에 외국 민간 단체로부터 지원이 감소함과 동시에 정부 재정은 불충분한 상황에서 아동 복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제 그런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우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상담 사업과 조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타가 사업과 결혼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965년 1월부터 실시된 아동 상담 사업은 상담과 지도를 통해 요고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동 상담소는 입양이나 위탁, 상담 등 아동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아동 복지 전문기관의 시초가 되기도 하죠. 1967년 미인가 타가시설에 대한 임시조치령이 공포되면서 타가소는 그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었고, 타가사업은 일반 가정 아동의 복지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아동은 우리가 돕자는 취지하에 1965년 대한사회복지회가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한국 아동복지회, 홀토 아동복지회, 한국어린이재단, 선명회 등의 활약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의 호응을 얻게 되자
1976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불우아동 결혼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혼 사업은 자발적인 후원자에 대한 보다 정책적인 후원자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지만, 결혼 사업을 통해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서신왕래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단순한 물질적 구애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1976년에 보건사회부에서 시설 아동의 퇴소, 자립을 돕고자 불우아동 건전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18세 이상의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 알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동복지는 국가가 그 책임을 인식하고 18세 미만의 요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복지라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 시설이나 자발적 참여가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보편주의적 복지 단계를 살펴보면은요, 1981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된 이후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까지의 복지의 보편주의적 지향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한국 전쟁 전후의 전쟁고와 빈곤 아동 등 요구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1981년의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대상을 요보 아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에 보편주의적으로 표방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해체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나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 사업이나 결혼 사업과 같은 요보 아동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확충과 같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된 시기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 시기에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을 위시하여 1986년 모성복지법 제정, 또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 영유아 교육법, 보육법, 91년, 99년의 청소년 보호법,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빈민아동 대상에게 점차 일반 아동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 시기에 보편주의 복지 이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보육사업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보육사업은 가족을 지원하고 부모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지지적인 사업으로 그 기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보 아동 발생 시 시설 보호와 입양을 통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1985년부터 정부는 성가정 후 시설 보호 정책을 도입하게 되고,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 사업이 또 다른 대안으로 추진이 되고 모든 사회 모금의 중심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1988년에 여러분은 아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이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올림픽 1988년 올림픽을 통해 해외 입양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내 입양의 활성화와 아울러 입양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입양 수출국 이런 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키우는 아이들을 막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막 이런 데 보내게 돼서 지금 그 이제 입양 갔던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1983년에는 한국어린이보호에서 어린이 상담 전화, 1985년에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아동권익보호 신고를 설립하고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후 한국복지재단에서 1989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개설하게 되고 1992년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상담 전화 25호 시설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1999년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와 무료 서비스는 물론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고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외에도 주요 아동복지 사업으로 요보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 상담 사업 확대와 동시에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성장고와 직장주기 사업 및 자립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자립지원, 불우 아동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 아동 애호사상 함양 등을 다각적으로 복지정책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 9월 25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게 되고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1991년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됩니다. 1994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 수준의 아동복지를 시행해야 하는 단계가 된 부분이 있지요. 권리지향적 복지 단계, 그래서 2017년까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교재는 분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복지 대상의 선별성, 보편성 문제에서 나아가 아동학대나 안전과 같은 전반적인 아동의 권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1999년 12월 국회의 본의회를 통과하여 2000년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 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의 다양화, 이런 주요 골자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후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2001년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설립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중앙보호전문기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2015년에 전국에 5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무엇보다도 아동 중심적인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육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우선시 되었다면 이제는 아동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달에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보육을 통해 아동 발달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달에 적절한 개입 전략이 제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하여서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고 교수 방법이나 환경 구성,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교구 전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도입을 근거로 마련하게 되는데 평가인증 사업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위탁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 운영이 실시되었고 2006년도에 평가인증 사업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위탁하여서 평가인증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 노력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